제가 오징어 게임 얘기를 할 때마다 항상 언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시즌1의 막바지에 등장했었던 이 자료, 오징어 게임 30년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일종의 연보집입니다. 이건 이번 시즌3에서도 대장실에 침입한 강노을에 의해서 잠깐 등장을 했었는데요. 저는 저 자료가 등장하는 방식을 볼 때마다 매번 확신을 해왔습니다. 작품이 등장시키고 있는 저 연보집 더미들 안에는 사실 아무런 내용도 적혀있지 않을 거라고 말이죠. 다시 말해서 저 자료들은 그냥 촬영용으로 껍데기만 만들어 놓은 속이 텅 빈 소품에 불과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오징어 게임이라는 시리즈 자체가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섬에 무려 456명의 참가자를 매년 실어다 나르고 핑크 병정들을 포함한 시설 유지 인력만 해도 최소 100명은 돼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규모를 가진 섬과 조직의 존재를 개인이건 정부건 그 누구도 알지 못한 채로 있었다는 게 정말 말이 될까요? 그것도 무려 30년이 넘는 그 긴 세월 동안 말이죠. 게임을 하라고 하고 총으로 막 쏴주겠다 그거죠? 그러니까 이런 설정 자체는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말도 안 되게 비현실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현실적으로 세계관을 짜놓고 막상 중요한 순간에는 또 기가 막히게 현실성이 절두철미하게 발휘가 된단 말이죠. 특히 이번 시즌3에서는 최 이사가 시골의 빈집, 그러니까 박영길 선장의 집에 아주 잠깐만 들어갔을 때가 그렇습니다. 이때는 인근 주민이 바로 신고를 때려버려서 경찰에 잡혀간다는 식으로 아주 대한민국의 치안력을 그냥 물샐 틈조차도 없는 무슨 요새처럼 묘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30년 동안 저 조직이 들키지 않았다는 게 솔직히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단순한 에피소드는 매우 현실적으로 그려놓고 정작 더 거대하고 본질적인 세계관의 문제에 대해서는 30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다는 식으로 그냥 허술하게만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건 단순 계산을 해봐도 말이 안 됩니다. 30년 동안 매년 456명이 실종이 됐으면 총합이 무려 13,680명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는 가족도 있을 테니까 뭔가 이상하다는 김새를 눈치챌 사람만 해도 최소 수만 단위가 됐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도 어떻게 정부기관은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또 아무것도 눈치채지도 못했다는 식으로 이 게임의 설정을 짜놓고 있는 걸까요? 심지어 작품의 설정상으로는 그 456명을 딱지맨이 한 명 한 명씩, 그것도 백주대나 도심에서 남들 다 보는 와중에 이렇게 정성스럽게 초대장을 건네는 이벤트를 30년 동안이나 대놓고 해왔는데, 그걸 아무도 모르거나 의심조차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는 게 정말로 말이 되는 걸까요? 물론 오징어 게임은 이런 현실성을 따지면서 보는 작품이 절대로 아니긴 합니다. 말 그대로 비현실적으로 과장된 게임 속의 상황들을 통해서 게임 바깥의 우리 현실을 되돌아보고 풍자하는 그런 목적과 색깔을 가진 작품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웃긴 포인트는 오히려 현실성을 따질 필요가 없었던 이런 작품에서 하나하나 현실성을 점차 따지게 만들어버린 장본인이 바로 오징어 게임을 만든 제작진 본인들이라는 겁니다. 시즌1 그리고 시즌2의 극초반부까지만 해도 작품은 이런 현실성에 관한 요소들이 주목받지 않도록 만드는 방식을 보여줬었습니다. 눈길을 사로잡는 비비드 톤의 이미지나 독특한 분위기의 음악, 도파민을 자극하는 독특하고 잔혹한 게임 법칙, 그리고 거기에서 잔인하게 죽어나가는 인간들의 모습은 시청자들의 눈길을 계속 사로잡으면서 작품의 다른 요소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시리즈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취약점, 바로 그 텅 비어있는 현실성에 대해서 말이죠. 그래서 시즌1 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그냥 매 회차를 보면서 다음에는 또 어떤 게임이 등장할지, 이번 라운드에서는 또 누가 탈락할지만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 외의 다른 요소에 대해서는 애초에 관심을 가질 이유 자체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시즌2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이 부분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설정에 따르면 30년 동안이나 지속됐다는 이 유서 깊은 게임에 갑자기 새로운 조항이 생겼다면서 참가자들이 매 라운드마다 민주적인 투표를 진행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러다 정말 다 죽어요! 그러다 보니 투표를 진행하기 위해서 참가자들 사이에 대화가 많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설파하는 성기훈 선생님의 연설 장면도 많아지기 시작하죠. 거기다가 성기훈의 이상론에 동참했던 세력들, 즉 섬 바깥쪽의 추적자들이 벌이는 대화까지 추가되면서 시청자들이 게임 바깥의 무언가에 대해 생각을 가질 시간적인 여백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주인공 성기훈님께서는 매 라운드마다 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민주적인 투표의 허점을 깨달아 버리시고 맙니다. 나는 사람을 구하겠다는 아주 숭고한 대의를 갖고 이곳에 행차를 해줬는데도 말이죠. 아무도 나의 이 큰 뜻을 몰라준다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점차 조바심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주최 측의 시스템 안에서는 그 뜻을 이룰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이제는 시스템 그 자체를 박살내 버려야겠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해 버리신 거죠. 그렇게 무슨 사회 부조리에 저항하는 정치적 투사처럼 진화를 해버리시면서 거의 엘리트 직업 군인에 가까운 핑크 병정들을 상대로 무려 전면전을 벌여버리는 주인공. 그런데 시스템을 상대로 싸움을 벌인다는 건 시스템의 부분들이 조명되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흘러간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성기훈 선생님께서 답하려고 하시는 그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오징어 게임의 주체자는 누구이고 이걸 왜,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유지해 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의 중심이 기울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작품은 자신이 갖고 있는 취약점, 저 텅 비어있는 30년 세계관의 속살을 스스로 드러내겠다고 외치면서 우통을 벗고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의 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서프라이즈 재훈 배우 같은 어색한 VIP들이 갑자기 핑크 병정 가면을 벗으면서 등장을 할 때, 또 부대장이 시가와 위스키를 맛깔나게 먹다가 자신의 목숨도 허무하게 날려먹을 때, 그리고 도대체 무슨 신념으로 오일남의 자리를 이어받은 건지 공감도 되지 않는 프론트맨이 처음에는 성기훈을 처절하게 무너뜨리려고 하다가 또 마지막에는 순교자가 된 성기훈님에게 감명이라도 받아버린 건지 직접 LA까지 찾아가서 성기훈의 딸을 보며 슬픈 표정을 지을 때, 그럴 때마다 30년 동안 이어져 왔다는 이 유서 깊은 시스템이 사실은 얼마나 허술한지에 대해서 새삼 감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VIP니 대장이니 뭐 이런 소수의 인물들을 제외하고 나면 딱히 오징어 게임 조직이라고 할 만한 실체 같은 건 없다는 얘기란 말이죠. 그런데 실체가 이런데도 시즌2에서부터는 자꾸만 이 시스템이 얼마나 단단한지를 강조를 하고 이 섭외의 부족한 부분을 이 시스템이 대신 채워주는 것처럼 엄청 거창하게 말은 하는데, 알고 보니까 사실은 그냥 소수 인원에 의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이 됐다는 것만 이렇게 계속 드러나고 있으니까 이번 시즌에서는 김이 팍 새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사실상 시즌2부터는 성기훈과 프론트맨의 신념대결 모드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기훈이 갖고 있는 이 게임은 잘못됐으니까 없애야 한다와 이 게임은 사회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프론트맨의 그 신념이 계속 대결을 벌이는 구도였던 겁니다. 그런데 막상 오징어 게임의 시스템을 들여다봤더니 진짜로 아무것도 없으니까 굳이 시즌1에서는 볼 필요도 없었던 빈틈들이 마구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더욱더 심각한 문제는 이번 시즌에서 도대체 감정적으로 이입을 할 수 있는 캐릭터가 단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특히나 주인공부터가 그렇습니다. 본인의 선택으로 반란을 밀어붙였다가 사람들을 잔뜩 죽게 만들어 놓고 말이죠. 혼자 멘탈이 나가서 투표도 하지 않는 꼬라지를 보이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의 거의 절반 이상을 산송장처럼만 앉아 있으면서 시청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죠. 저는 이 광경을 보면서 정말로 의아했습니다. 아니, 시청자들이 주인공한테 비호감을 느끼게 만들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혼자 삐져가지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시위하는 애새끼처럼 투표도 안 하면서 온갖 책임이란 책임은 다 내팽개치고 혼자 구석에 처박혀 있다가 갑자기 갓난아이를 보고 각성을 하면서 그 누구보다 정의로운 순교자가 되겠다고 급발진을 한다면 도대체 누가 거기에 감정적으로 이입을 할 수가 있을까요? 거기다가 멘탈이 나갔다는 걸 핑계로 온갖 회개한 짓들은 다 해놓고 마지막에 가서는 당신의 탓이 아니다 같은 말을 명대사의 톤으로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런 뜻인 겁니다. 당신이 무슨 짓을 했든 이건 당신을 그렇게 몰아붙인 이 사회 시스템이 잘못한 것이다. 남을 돕겠다는 이타적인 마음을 갖고 행동했던 당신의 잘못이 아니고 모든 건 사람을 장기말로 이용하는 이 나쁜 시스템의 잘못이다라는 그런 의도인 겁니다. 물론 연출자께서 실제로 가지셨던 의도는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건 아니실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작품으로 연출된 성기훈의 행적은 그런 의도로밖에 읽히지가 않습니다. 만약 그런 의도가 아니셨다면 그냥 연출이 실패한 거겠죠. 그리고 다른 캐릭터들도 그렇습니다. 도대체 연출의 의도가 뭔지 모르겠어요. 진기명기 같은 캐릭터로는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긴 한데 솔직히 이기적인 본성보다는 그 우유부단한 모습만 훨씬 더 부각이 됐고요. 천지신병님은 도대체 왜 나왔는지 출연시킨 의도가 도대체 뭔지 마지막까지도 모르겠고 강놀은 왜 저렇게까지 246번 박경석을 구하려고 목숨을 거는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고 7번 박용식은 사람 죽이는 게 무섭다면서 벌벌 떨고 있기만 하다가 어떻게 아이 엄마를 죽이겠다는 결심은 할 수가 있는지 또 그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은 그게 그냥 어른을 죽이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울 텐데도 말이죠. 그리고 탄창을 가져오지 않았던 388번 강대호는 해병대 출신이라는 배경 때문에
사람들은 혹시 실제 사건이었던 강화도 해병대 총격 사건의 피해자라는 설정 때문에 저런 PTSD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고 나름 좋게 이해를 해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즌에 와서 사실은 해병대도 아니었다는 소리를 해대고 있으니 그러면 그냥 민폐 캐릭터에 불과했던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냥 짜증만 날 뿐이죠. 그러니까 이번 시즌에서는 거의 모든 캐릭터들이 짜증을 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그나마 가장 용기 있고 정의로운, 거기다가 타인을 실제로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의 주인공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120번 조연주가 아주 멋진 화력을 보였었는데도 말이죠. 그런데 그런 멋있는 캐릭터를 이야기 진행을 위해서 그냥 허무하게 죽여버리고 있으니까 저런 사람 대신 살아있는 다른 캐릭터들도 작품의 이야기 진행 방식에도 답답한 요소들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잘 만든 이야기라면 악한 캐릭터가 나올 때도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되었는가를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하고, 선한 캐릭터들도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이타적이고 착한지를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하는데, 그냥 착한 캐릭터들은 딱히 이유 같은 건 없이 그냥 착하기만 하고, 나쁜 캐릭터들은 어디서 몰래 보약 같은 걸 잡수고 오셨거나 아니면 정말로 돈에 미쳐버렸기 때문에 목숨 걸고 게임을 진행하는 그런 단순한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이 게임에 들어온 건 자기 목숨을 살릴 돈을 구하기 위해서였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미 수억 원의 상금이 확보된 상황에서는 오직 그 액수를 좀 더 늘려보겠다는 욕심 때문에 원래의 목적이었던 자기 목숨까지 내던지려고 한다는 건 솔직히 논리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공감이 되지가 않죠. 그러니까 시즌1에서 그래도 이야기의 긴장감이 계속 형성이 됐던 건, 만약 내가 저 상황에 처했었다면 나도 저 게임에 참가했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나도 저 게임 안에서는 저렇게 행동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현실적인 공감이 계속 형성이 됐었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번 시즌에서는 그런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한쪽은 그냥 처음부터 미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니까 그냥 저렇게 행동을 하는 거고, 또 다른 한쪽은 그냥 처음부터 착한 사람이니까 자기 목숨을 걸어가면서까지 남을 구하려고 저러는 거다라는 식으로만 이야기가 단순하게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드라마 속의 캐릭터들이 도무지 살아있는 사람 같지가 않습니다. 그냥 감정이 없는 기계처럼 부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그런 마네킹 인간들처럼만 느껴지죠. 그냥 보고 있으면 이야기를 진행시키려고 저 캐릭터를 저렇게 소비시켜버리고 또 저 캐릭터를 저렇게 악마화시키는구나, 뭐 그런 기술적인 부분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놔도 시즌1의 이름값 때문에 또 전세계 1위를 찍고 있고, 또 저처럼 비판적인 사람마저도 뭐 그래 니네들 어디까지 막 나가나 보자 싶은 마음을 가지면서 결국 결말까지 다 봐버렸으니까 이쯤 되면 이 드라마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깨지지 않는 시스템 같은 것이 돼버렸지 않나 싶어집니다. 이렇게 비판적인 의견이 있어도 결국 이 시리즈가 돈을 많이, 그것도 정말 많이 벌어다 주는 건 부정 못할 사실이고, 사실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것이야말로 이 세계에서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정이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한국에서의 30년도 설명하지 못하는 이 시리즈가 무려 미국에서도 이어져 왔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미국 버전에서는 텅 비어있는 저 연보집에 대한 설명을 내놓을 수가 있을까요? 물론 오리지널 시즌1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런 건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간 다음에 그냥 게임의 폭력성만으로 승부를 보는 게 가장 좋아 보이기는 합니다. 시즌2, 3처럼 뭔가 현실적인 교훈을 넣으려고 하는 순간 시청자들은 그때부터 뒷전으로 비난했던 현실성을 따지게 될 테니까 말이죠.